자, 엊그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고요. 우리 저 앞에 달리아 꽃을 사왔어요. 달리아 꽃을 달았던 또. 지금 밖에 내놨다. 지금 3, 4일 동안 요 안에 이어놨던 시드지 가지고 밖에 내놨어요. 자, 봅니다. 오늘 수강생 오셨나, 이게? 자, 우리 귀한 낙찰자분이 영수증 받았어요. 영수증은 1페이지가 들어갑니다. 1페이지에. 1페이지에 요 영수증 받아왔어요. 요거 받아봅니다. 우리 하스목 씨가 1등 했어요. 4월 3일이네. 이거 낙찰 받고, 1등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또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20에 106944. 자, 봅니다. 성산구 상남동의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가 1억 3,800에, 지금 이게 시세가 보통 한 1억 6천 갑니다. 1억 5,800, 6천 가니까 한 2천 정도 여유가 있어요. 2천만 정도 수입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그죠? 1등 됐어요. 1등이. 1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요 임차인이 좀 빠릅니다. 임차인이 2016년도고 가압류보다도, 자, 이분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가압류가 있으면 없습니까? 이거는 10월달이면 11월달이고, 한 달 되더라고. 없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깨끗했어요. 1억 3,600 줬어요. 주고, 이제, 우리 강남교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강남교 소유자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몇 채 안 됩니다. 800세대 밖에 안 돼요. 자, 우리 강 대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한 1억 한 6천쯤 갈 때 전세를 났거든요. 그래서 개입 투자를 해서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1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의 1억전, 이제 거의 원위치 됐어요. 됐는데, 이분은 이제 경매를 넣었어요. 이제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하고 경매를 넣어줍니다. 그죠? 경매 넣어줍니다. 자, 임차권 등기도 하고, 지급명령해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 보호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100% 보호가 그때 들어올 때는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들어올 때는 뭡니까? 특히 경남지방 병무청이 없었어요. 가압류가 없고 1억 한 6천 할 때 1억 3,600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임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몇 년 살다 보니까 4년 살다 보니까 막 꺼져가지고 이게 1억까지 다운했다가 지금은 한 1억 6천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낙찰가도 지금 요거보다 실적 금액은 많죠. 많고 지금 한 1억 6천 정도 팔립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1억 3,800에 팔렸으니까 요거 떼고 요거 1억 3,500 가지고 실제 배당 금액인데 여기에서 이 세입자가 가져가고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19만 원은 이제 모자라는 거는 낙찰자가 19만 내는 걸 하고 인수니까 내는 걸 하고 그래서 마차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금액에서 한 200만 원 더 넣어가지고 경매비용 넣어갖고 어차피 인수니까 이제 1등 하려고 이제 낙찰됐어요. 요까지는 좋았어요. 요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것 중에서 자 봅니다. 법원 바로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 법원을 눌러보면요. 쭉 내려가 보면은 당사자 내역이 있어요. 당사자 내역. 쭉 있죠. 이게 지금 무엇이 복잡하죠. 특히 교부권자. 교부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이게 주로 세무서나 이런 겁니다. 세무서 사건. 그럼 제일 밑에 뭐죠 이거. 창원 세무서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네. 여기 창원 세무서라. 창원 세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짜고 막 쭉 있습니다. 그죠? 교부권자가 많아요. 그래서, 예로,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리 세입자보다도 한 1년 빠르더라, 여기 있더라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이 10억 못 받아가죠? 못 받아가죠? 그럼 1억 3,800에 낙찰받고 또 1억 3,600까지 주버리면은 나는 코피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세무서 가서
뭐 교부 청구된 거, 여기 아마 이게 창원세무서다. 하고 요 병무청하고 뭐 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오느라 했습니다. 복사를. 그래서 뭐를 복사했나 하면요, 사건 검색해 보면은 1번부터 8번까지 요거를 복사해 오겠어요. 자, 요거는 데이터가 있나 하면 여기 있습니다. 구독자 눌러보면은 문건 송달력 있어요. 문건 송달력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보통 나옵니다. 문건 송달력을 꼭 눌러보면은 요 교부 청구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겁니다. 창원세무서, 창원세무서 교부 청구서, 그 다음에 교부건자 쭉 있죠. 요거 8개 이걸 복사를 해보겠어요. 혹시 2016년 10월 28일보다 빠른 게 있는가? 그걸 찾겠다. 그래, 그때가 다하십니다. 자기 집은 또 마산에 있고 법원 가려고 하면 택시 타도 30분 걸려요. 그래갖고 한 45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못 하니까 또 직원이 또 뭐 일찍 퇴근했는가 봐, 그 시간에. 조기 여성이 되는 조기 하고 옆에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이제 뭐 복사를 왔다는 게네. 자꾸 대화가 안 되니까 내한테 바꿔줬어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내한테 물어보길래 교부된 거를 좀 맡고 싶다. 안 그러면은 낙찰자가 토요일 잠을 못 자니까 좀 서류를 열람 좀 해주세요. 이라고 열람을 시켰어요. 시켜서 가고 왔는데 이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부 청구서 이런 거 있죠. 교부 청구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납부기한이 2019년도밖에 안 하죠. 그럼 19는 상관없어요. 아까는 2016년도니까 진입 확정이.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 창원세무서, 자, 이게 겁납니다. 세무서 요거 때문에 걱정했어요. 여기가 3억 얼마였어요? 3억 2,600 넣었어요. 3억 2,600. 그 명시에는 창원세무서에서 이제 교부 청구합니다. 교부 청구합니다. 금액은 3억 2,600. 이게 이제 빨라비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2016년 아까 세입자 날짜 있죠?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 전입하고 확정이 늦은 날짜. 그 설정을 보는 거죠. 그보다 빠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억 2,600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있죠, 봅니다. 법정기 있고 납부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뭐 기준입니까, 이거는? 뭐 기준입니까, 이거는?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국세는, 세무서는 이걸로 기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면 큰일 난다. 국세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 보기에는 다 2020년 뭐 10월 11일 달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은 다 금액이 큰데 4,700 내고도 2020년 12월 7일 이런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겠다. 또 하나 문제가 재산세가 여러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해당되는 거는 지금 요거 뿐입니다. 요거 33,600원 요거만 하나 해당되는데 나머지가 뭐 한 수십 개 있어요. 아파트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그거는 어찌 되느냐? 그거는 당해세는 해당 목적세니까 지 호수권 예를 들어 33,600원 요것만 선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막 50개 70개 있어도 그거는 뭐 상관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김혜도 물어봐라. 또 그것도 또 배당을 오지 않은가. 내가 볼 때는 당해세라는 건 당해 목적세거든요. 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그거는 수십 채 있어도 다른 데 아파트 재산세는 상관없다. 요 경매 배당할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3,600원만 선순위다 보면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토요일도 잘 쉬세요. 내가 답을 줬습니다. 여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다시요. 이런 거는 언제 보나 하면 다를 때 볼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 거 있죠. 이게 보면은 가압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말소 등기인데 주로가 90%가 은행의 설정입니다. 이게 1번 건저당입니다. 뒤에 들어왔다. 아까 다가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뒤에 안 들어왔죠. 지금 말소 기준보다 지금 앞서잖아요. 지금 이게 날짜가 요거보다 이 2018년 11월보다 2016년 전입이 빠르잖아요. 지금 공매나 경매나 전입이 빠른 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잠시 조심해. 우리 공매는 또 재산 명시가 있으니까 좀 낫다 그죠? 여기 쭉 법원처럼 안 가도 복수 안 해도 그 뭐 법정기일이 자꾸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따지면 되는데
정면은 그게 없으니까 복사를 해와야 돼.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줍니다. 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그만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무조건 1억 3,600이 인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가잖아요. 전입 확정이 다 빠르니까. 배당을 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방해하는 요인이 아까 같은 국세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잘 따져야 된다. 따져야 되고, 만약에 세무서도 다 주워갔다 그러면 제로니까 이게 인수로 하는 겁니다. 인수로. 그런 거를 잘 따져야겠다. 그래서 뭐 결론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잔금을 치러도 된다. 예. 그래서 어제 토요일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왜 연락하면 왜 내가 복사라고 하면은 낙찰받았다 왔어요. 학원에 올 때 또 다이애나 꽃들 사왔더라고. 조그만 화분을. 제가 또 꽃 사서 좋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뭡니까 그 원비 사오지 마세요. 원비 샀고 제가 당뇨약 먹고 있는데 자꾸 그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말라고. 당뇨에 안 좋은 거 들고 오지 마시고 뭐 사온다고요? 꽃 하나 사오면 됩니다. 학원 밑에 보면 한 5,000원, 만원 주면 꽃이 많아요. 꽃집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라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꽃을 사와서 영수증을 하나 있다기나 보자겠어요. 보자 보고 한 게 요거입니다. 물론 일이 없어 다행인데 만약에 예로 3억이 국세가 빠르다 크면은 전입 확정보다 빠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 판단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 영어로 ONLY,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세금 관계.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다. 다행히 없었다. 자, 일단 낙찰만 하면은 서류는 모든 걸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비줍니다. 이제 공매로 우리가 나타나죠. 공매는 그래서 내가 경매도 공매 재산 명세처럼 뭐 법정기 나쁘게 않고 그거를 좀 같이 경매도 좀그 매한 부분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경매도 우리 공매 재산 명세에 있는 그 체납세액 있죠. 그거를 그대로 오픈해줘서 고려하겠습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쉽니다. 지금 시간 11시 27분, 11시 37분에 뵙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4번인데 16에 52087, 52087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아파트가 경매 옵니다. 아파트가 예미원 아파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전용이 21평, 전용이 21평. 자, 마이크를 제가 쓸게요. 자, 선용이 21평. 요 봅니다. 오른쪽에 미납이 많아요. 미납. 화면 보세요. 하면 미납은 뭡니까? 10% 뛸 때 말이죠. 3,930만. 요 금액에 10% 띄었대요. 그 다음에 불허가 된 사람은 10% 받아갖고 이런 겁니다. 그럼 미납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왜 미납이 됐을까 하는 것은 쭉 보면은 일 보다가요. 9천만짜리 세입자가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죠? 이렇게 보다가 일단은 예상 배당금 늘리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낙찰이 되면 아까 뛴 사람 있죠? 한 사람 그죠? 배당이 들어옵니다. 플러스하고 요거 빼고 5억 4,800 가지고 주는데 결론적으로 인수가 있대요. 인수. 이런 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인수는 별도로 추가 부담하니까 금액 낮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인수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요. 주로 이겁니다. 소유자 이전 다음에 소유자 다음에 1번 건재당이 딱 생기는데 건재당 건이 7억 4,100이나 있는데 1번 건재당보다도 아이고 전입이 빠르네. 자, 우리 전입이 빠르면 A 거기 있습니다. A가 있고 A 임차인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확정도 늦어요. 자, 이런 경우에 못 받는 경우 많아요. 9천만 원이. 전입 신고를 잘했는데 설정하고 건재당하고 난 뒤에 확정을 찍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배당이 힘들겠죠. 설정이 워낙 금액이 7억 4,100이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죠? 옛날에 7억 4,100이기 때문에 커요. 그럼 그럴 때는 이게 인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인수. 그럼 이런 걸 잘 찾아야 되고
이 경매라서 이게 나오는데 공매 같으면 안 나오니까 더 잘 챙겨야 돼. 공매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미납한 사람은 그거를 못 보고, 그죠? 9천을 또 더해야 되니까 4억 5천에서 9천 다니까 5억 4천 얼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세다 이래갖고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이 사람이 요 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 사람의 배우자는 됩니다. 배우자는 들어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미납이 이제 세 번이 있대요. 한 번인 게 아니고 세 번이 있대요. 들어가도 됩니까? 전화 왔어요. 19에 2954.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미추홀구의 아파트인데,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대단지 같네요. 대단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미납이 한 번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봅니다. 미납이 생겼어요. 미납이 두 번 생겨 세 번째도 생겼습니다. 미납이 세 번 생겼는데, 자, 요때 잘 봅니다. 1번 이전 다음에 1번 건저당권 일자보다도 무엇이 하나 있죠. 넣었다 바로다 이상 넣었죠. 넣으면 시켜줄 거 없어요. 알겠죠? 낚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미납을 세 번이나 생겼느냐, 요거는 그다 치고, 요거는 금액이 또 너무 세죠, 그죠? 너무 셉니다. 세고, 센데, 요거는 또 낙찰을 받네. 지금 가는 거이죠, 가격이. 그죠? 가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 자, 따집니다. 1번 설정 6월 달인데, 7월 달에 전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신경 무시하면 됩니다. 자, 됐죠? 낙찰 받으면 되겠다.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봅니다. 6번. 우리 수강생이 12에 1735, 그죠? 12에 1735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1억 7천만 원 버렸어요. 1억 7천만 원. 자, 봅니다. 성남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분당에, 임해동에 전용이 있는 아파트인데, 요 1억 7천을 버려요. 왜 버렸느냐?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건저당 앞에 이전 다음에 건저당 1번 건저당 일자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은행 가서요, 모릅니다. 서류가 옛날에 대출 나온 서류가 있겠죠. 전세 임대차 조사 서류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가지 말고 요거는 여기 가세요. 요 건저당이 있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이래요.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옛날에 여기에 소유자가 살고 있던 채무자 가족들이 살고 있어 갖고 임차는 없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관없죠. 대출 나갈 때, 첫 대출 나갈 때에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세입자가 있었다 없었다? 은행에서 있었다 했으면 없다 했습니다. 없다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어요? 이 당시에 건저당을 당시에 요때 대출을 설정을 했는데 뒤에 세입자가 생겼다. 그거는 10명 더 상관없습니다. 앞에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무주택자니까 2년 뒤에 5억 천에 팔았어요. 1억 7천 버렸어요. 끝까지 좋았어요. 지금은 울고 있어요. 왜냐? 전세를 두 번만 했으면 이게 12억 가는데 5억 천에 팔았으니까 7억 정도 갭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부동산이 이렇게 12억이다 이게.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것도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임대차를 알아야 되겠죠. 예로 이 사람 만약에 선순위가 4억이다 하면 잡힙니다. 4억이다 하면. 그죠? 확인해야 되겠죠. 4억이다 하면 못 받는 거죠. 3억 1이 못 받는 거죠. 4억이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박이 있는가 없는가 찾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런 것도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죠. 양덕동이나 인데 많이 떨어진 거는 대부분은 선순위가 있습니다. 떨어진 거는 대부분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안 띱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선순위 전세권만 등기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 보면은, 자, 이제 공매 좀 봅시다. 경북 영천시에 많이 떨어졌다. 그죠? 영천시에 아파트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천시. 자, 공매 보다 보니까 전입만 한다고 또 선순위가 아니고요. 경북 영천에, 그죠? 경북 영천시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지금 두 개가 절반 떨어져 놓습니다. 절반 떨어진 게 나오는데, 자, 이거 봅니다. 막 써놨죠? 대학력 전세권 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입신고도 빠르고 선순위 전세권을 했단 말입니다. 자, 봅니다. 50% 떨어진데, 요 3호 어떻구나, 얼마입니다. 어떻게 3호 괜찮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4월 28일. 그죠? 28일까지 수요일 5시까지. 응찰하라. 그죠? 절반 가격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재산 명세를 눌러가지고 봅니다. 보는데, 요 보면은, 건물이 60제곱미터, 18평이고요. 별 문제 없고요. 지분이 아닙니다. 자, 요 본게는 전입이 돼요. 전입이. 물어본 게는 1억 2천 정도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통화됐어요. 자산관리공사 지원하고 통화됐습니다. 자,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수인의 전세권은 내가 소멸 안 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 게는 입찰 시 사전 확인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배분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본 게는 또 배분한 또 현황을 보니까 현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 1번 칸이 있고요. 2번 칸을 잘 봐야 됩니다. 1번 칸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 2천 주고 배분 요구를 안 한다. 자, 여기 뭡니까?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거야. 낙찰자한테. 그럼 낙찰자가 금액을 1억 2천원 다운시켜요. 다운을. 자, 그 다음에 이거나 무조건 1억 2천이 선순위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1억 2천이 내가 인수구나 생각하고 낮게만 낙찰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세무서에서 나중에 배당을 여기서 가져가겠죠. 이 사람 세무서에서. 그죠? 뭐 이거 낙찰받는 거는 세무서 가져갈 거고, 나는 1억 2천이 지금 배분율을 안 했으니까 선순위구나 생각하고 그럼 다음 되겠죠. 그럼 1억 2천이 선순위니까 낙찰가는 뭐 5,600 하면 똑같고, 그죠? 5,600 하면 똑같고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낙찰받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9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다. 그죠?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아파트. 자, 청주시 충북입니다. 충북 상당구를 검색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많이 나오노. 자, 이거 뭡니까 지금? 빌라가 뭐고? 아파트인데 4,100 떨어진 거네. 아파트. 어느 겁니까? 무시도 안 넣어. 자, 요거네. 자, 우리 청주시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하더요. 자, 봅니다. 이거는 25% 떨어졌어요. 많이 떨었다, 그죠? 25%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청주시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용이 이렇게 해놨다. 그죠? 자,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압류 재산은, 재산 명세를 누르겠습니다. 누르가서 보니까, 전용이 22평 되는데, 그죠? 드는 데에 전입이 뭐 있어요? 강선생님이 전입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전성할 때 있다 하고 금액 하나 나왔어요. 뭐 전입이 요 자기 가세요. 2018년 4월 9일.
2018년 4월. 자, 이거 나왔네요. 나왔고, 여기 임차인 배분,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를 잘 보세요. 자, 이 강승생이 2018년 4월 9일에 1억 9천 7천만 원 전세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2018년 날짜 잘 외우세요. 있고, 그 다음에 배분을 했다 안 했다? 했죠. 2018년 4월 9일에 1억 7천인데 배분 요구를 했다. 배분 요구를 2008월 31일까지. 자, 10월 19일까지 하면 되는데 미리 했다 말입니다. 미리 얼마 달라 했습니까? 이 사람 1억 7천 달래요. 1억 7천 달라고 했죠. 달라고 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쭉 볼 때 이게 어려운데 쉬운 방법은요. 일단은 요거 날짜를 먼저 따져봅니다. 이 날짜를 쭉 따져보면서 세입자가 제일 빠른지 이걸 다시 따집니다. 대부분 제일 빨라요. 자, 2018년 4월 9일하고 압류 설정일자의 2018년 4월 9일보다 빠른 것이 있는가 봅니다.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세입자가 제일 빠르요. 일단은 자, 빠른데 확정일자도 요리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둘 중에서 너의 날짜. 그럼 결론은 이기죠. 이날보다 빠른 게 있는 거 봅니다. 또 두 번째 칸에서 확정일자 싸움식이고 두 번째 칸은 앞에 첫째 칸은 전일자 싸움식이고 두 번째 칸은 이 확정일자 두 개 너의 날짜. 결론 이깁니다. 이 날짜보다 무엇이 법정기일이 여기 빠른가 보는 겁니다. 자, 2018년 4월 9일 쭉 봅니다. 2018년 무시 하나 있죠? 벌써 여기 빠르죠? 이 뭐 빠른 게 맞네. 자, 요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니다. 뭐 요것도 뭐 별 상관없고. 자, 지금 보니까 요거는 자, 9,000건은요. 9,000건은 요거는 당해세나 보고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 당해세는 먼저 빠르고 금액이 좀 작죠. 작죠.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게 빨라요. 1억 9,500. 요것도 빨라. 이 세 개가 빠르죠 지금. 그죠? 아니다. 아까 며칠 했죠? 2018년 4월 9일. 자, 2018년 4월 9일이니까 요거 빠르고 당연히 요것도 빠르고 요건 늦고 그렇죠? 그럼 요 두 개 벌써 2억 한 2천 되죠? 2억 2천. 그럼 2억 2천 되니까 여기서 2억 2천을 달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요번에 낙찰을 받아도 세무서도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세무서도 배가 고파요. 요거 다 줘도 100% 줘도 모자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입자 거는 요거는 내가 완전히 선순위죠. 1억 7천만 완전히 선순위죠. 전입이 아까 빨랐으니까. 자, 그럼 1억 7천이 선순위니까 이거는 사고 됩니까 안 됩니까? 공짜 줘도 싫어. 그죠? 공짜 줘도 싫습니다. 공짜 줘도 1억 7천만 내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선순위 임차인만 있는 경우에 보증금 9천이라는데 채권 신고 배분료가 않는 경우에 인수도 될 수 있고 근데 보통 전입만 딱 되는 셈이죠. 울산의 울주군 보면은 한번 봅니다. 이런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한데 경북 울주군이가 경남 울산시 울산시 울주군 검실. 자, 봅니다. 이것도 또 장난이 뭐 맞네. 뭡니까? 이건가? 아니다. 울주군 온양읍. 그죠?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에 뭐였더라? 온양. 자, 이리 보다 보니까 온. 온양이 아니고 또 온이 있네. 자, 50% 들었어요. 50%. 자, 문제는 여기 딱 있습니다. 전용이 59제곱미터. 근데 무엇이 한 사람이 50%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검사하느냐 하면은 재산 명세를 꼭 눌러가지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59 제곱미터에 그죠? 제곱미터에 뭐 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뭐 전입이 있고 그럼 못 맞는 것 같아. 가갖고 못 맞는 전입값만 조금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입일자가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게 전세가 9천 정도 해놨습니다. 9천 그죠? 9천 여기는 어디서 나왔노? 자, 이제 9천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잘 봐라겠죠. 두 개. 예. 여기는 뭐 신고는 안 되고 뭐 그런 게네. 또 전입일자고 요거 싸면 돼. 1번 칸하고 제일 빨라요. 713 제일 빠릅니다. 자 빠르면은 일단은 전입이 빠르고 9천이다 이래 해놨는데 여기 배분 요구를 안 하니까 좀 애매하죠. 진짜 전입일자가 있고 확정일자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9천인지 1억 9천인지 좀 애매해요. 그냥 제로인지 종업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마 어떻게 파악이 돼가지고 아마 뭐 9천이라고 일단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11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11번이 11번에 보면은 이제 대구다 대구 그죠? 대구에 또 어디고? 동구 각산동. 자 잘 봅니다. 낙차. 자 대구 동구의 각산동에 지금 수강생 낙차 받았대요. 수강생이 낙차를 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 좀 파악하고 싶대요. 그러면 기법을 좀 알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다 봅니다. 전용이 83 괜찮죠? 2억 8,500인데 8,500까지 떨어진다. 떨어져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동구에 이 뭐 아파트가 좋은가 봐요. 좋네. 좋은데 여기 보니까 재산 명체를 보니까 전용 84 좋다 그죠? 1002호 좋네요. 이래 보니까 전입이 됐대요. 미스터리가 배우자와 면담을 해본 게네 전세 2억 500만원의 임대차 계약 후에 거주 중이라고 구두 진술한다 말이죠. 자 2억 500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합니다. 없어요. 그럼 여기 1번 2번 요것도 지금 조용해요. 여기 신고를 안하고 조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보니까 가압류하고 뭐 이것밖에 없네. 2019년도 그럼 이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전입자는 아까 전입일자가 있었죠. 여기 있었죠. 아까 얼마 했습니까 지금? 2억 500 여기 나왔죠. 이건 이야기만 한 거죠. 전세 얼마밀 관계내 뭐 2억 500입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억 500 인데 뭐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본건은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록사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쓰기에는 조사 잘하세요 이 말들이죠. 그럼 2억 500이 일단은 인수라고 보고 낙찰을 받았대요. 2억 500이 그러면 9천 한 1억에 받았으니까 한 3억 500 정도 그죠? 뭐 1억 조금 안 되게 받았네. 그럼 한 3억 정도 다 합치니까 한 3억 되겠다. 여기서 한 2억 500 더하면 3억 되는 3억 정도 주고 샀는데 이제 인락입니다. 이 사람이 2억 50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2억 50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본가? 조사를 하면은 좋느냐? 만나가지고 자, 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잘 봅니다. 저런 경우 많거든요. 저기 가짜를 밝혀내면은 2억 500 버리는 거죠. 완전 대박의 2억을 버리는 거고, 막 진짜로 해도 일단은 막 본전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억 500 버리겠다 말다. 지 이야기는 버릴 수 있는 어떻게 조사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래요. 12번에 보면요. 경매 결정 이전에 3개월 동안에 4명의 가장 임차인이 배당 요구 중이다 봅니다. 05에 6077. 지금 데이터 떠나보겠다. 이거 보내. 자,
안 봅니다. 조그마한 전용이 32평인데 좀 크네요. 32평 아파트인데 자, 임차인 몇 명인 거죠? 4명이 있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가지고 예상배당표를 보면요, 임차인들이 그 당시에 하여튼 요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천 주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은 전차했다 이 말입니다. 방이 4개인데 7천 주고 들어온 게는 배당이 안 돼요. 소액 보지면 안 돼요. 은행보다 늦으니까. 은행보다 늦으니까 이 배당이 안 되니까 뭡니까? 그제 수입에 다 가져가야 되니까 자기 7천은 늦으니까, 그죠? 늦으니까 아마 이분 같아요. 도장 이분이네. 2004년도에 뭐 들어왔어요. 7천을 줬어요. 7천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2002년도 은행보다 늦죠. 늦으니까 지금 7천을 10원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넣어서 뭐 하겠다 말이죠. 3월 달에 8일날, 3월 8일날, 3월 8일 세 사람을 넣어서 뭐 하겠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액보전금을 받아야 했단 말이죠. 그죠? 낙찰가가 여기 이제 6,900이니까 여기서 절반은 은행 가져가고 절반 정도는 아까 7천만 원 사면 가져야 했더만. 자,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4명이서 막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자, 옛날 사건 봅니다. 허위 가장 임대차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사가 있는데 가반때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 을한때는 사기 미수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병정은 사기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 을병정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 갑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10월에 법정 구속하면 뭡니까? 바로 막 신문하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허위 전세 계약서로 경매서 배당받은 2명한테 징역 10월, 4명은 집행유예 선고받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방법원에. 그래서 소액보전금을 이 사기죄 이렇게 막 적용해요. 그래서 소액보전금을 자, 또 다시 봅니다. 12회 구공주사.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원래 민사집행법은요, 민사소송법에서 2003년도에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소송법에 배당 요구를 한다 하는 것은 서류를 내죠. 작성해서 전세계약서 들어가잖아요, 법원에. 그거는 하나의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를 만들면 무조건 법원에 조합하 시라고 해요. 소송 과정에 가짜 서류를 막 만들어내서 전세계약서 3개, 4개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이거 봅니다. 요거도 주택인데 신주에 주택인데 32평짜리 주택인데 임차인이 자 화면 보세요. 5월 16일에 3월달 4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4명이 들어옵니다. 4명이 그죠? 방한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뭐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방에 들어온 거는 들어가지고 소액보전금을 500씩 받아야겠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잘못 걸리면은 우리 기사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주인공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조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원도 그래요. 있어 보면은 원장님 다다음 주에 경매 들어가는데 우리 걸린 주택이 그 세입자여도 됩니까? 이런 거 비줍니다. 아차 하면은 한 10개월 교도소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전화합니다. 밖에 가서 야 그 접수시키지 마라. 큰일 난다. 잘못한다. 저 밖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봅니다. 허위 가장된 임대차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 그러면요. 부천에서 이게 이제 세방전지에서 저당을 해놨는데 이 전입자가 옛날에 전 부인입니다. 전 부인 이혼했어요. 이 세방전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묵을 산다고 대리점 하니까 묵을 막아서 설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옛날에 이혼한 부인을 불러가지고 야 여보야 옛날에 당신이 전입이 돼 살아있으니까
1억 5천 있다고 좀 배당 요구를 해둬라.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가짜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말로는, 자, 허위 전체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처럼 경매법원에 권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 자, 권리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말로 한 거하고도 틀리죠? 아까 우리 공매에서는 아까 전에 뭐 2억 5백 말로 했죠? 그죠? 그냥 말로 한 거고, 요거는 권리신고 배당 요거는 뭡니까? 서류가 들어가 버렸죠? 서류가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누구 뭐라고 임차인 임대인 막 도장 찍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갔는데 주문을 보니까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40일을 위형에 살인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속될 때 말이죠. 자, 1억 5천을 선순위 있다고 배당 요구를 했다가 이혼한 부인을 징역 몇 개월이고 10개월 처했어요. 또 부인도 그래. 뭐한다고 경매계 3개 앞에 가서 그 양식 꺼내가지고 전시 있다고 또 써줄 건 또 뭐고 써도록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은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사건에서는 전체가 경매법원에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서 경매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선순위니까 그죠? 낙찰가 맞추겠단 말이죠. 그 사실을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신청해서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가 방해되는 것이다. 그죠? 이 사건 경매에서 입찰 참가인들로서는 경락 후 보증금 반환처분 인쇄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므로 위 주택이 보증금액만큼 1억 5천만큼 저감된 채 경락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정한 경매가 방해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법정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1억 5천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공매에서 우리 수학 낙찰자는 뭘 물어보나 하면은 이런 걸 알려달래요. 요런 사례를 1억 5천 있다 해가지고 징역 몇 개월 갔어요? 10개월 갔죠? 자,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혹시 이게 가짜면은 2억 5백이 가짜면은 1억 5천이 징역 10개월이니까 2억 5백이면은 최소 1년은 교도소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다, 이죠? 그럼 이런 거를 판결문을 글자 크기를 100을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예로 대문 앞에 연하다든지 그 집에 들고 가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를 옛날에 얘기하다가 2억 5백 맞아요. 혹시 아니면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징역에 이게 뭐 1억 5백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거는 근데 문제는 서류를 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안 내고 말하는 뭡니까? 그때 내가 뭐 2천만 원인데 이사비 좀 많이 받으려고 2억 5백 했다. 이럴 수 있겠죠. 둘러댈 수가 있지만 이 서류 낸 거는 둘러댈 수가 없어요. 한번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접수하는 거는 소장 봅니다. 소장. 인도명령 시청도 소장 접수 이래 보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도 소장이 된다. 자,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달래.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고요. 또 이런 사건이 비슷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전세 2천 있다고 해서 소액보증을 받았어요. 다가구인데. 근데 소액보증을 못 받은 뒷타자가 보니까 소유자 아들 내 앞에서 2천만 받아거든. 소액보증금은. 그러니까 지게 못 받았으니까 이제 형사시켰어요. 이래가지고 형법상 사기죄와 강제집행 면탈죄를 인한 다음에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아버지가 거짓말해갖고 허위 서류 넣어가지고 2천 탕으로 해가지고 고막 구속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빨간 줄을 껐다. 2천만 원 가지고. 자, 요게 사건이 요겁니다. 05의 1527.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안 놓을 건데 이게 안 놓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독시는 안 놓을 겁니다. 여기 놓네.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영등포에 다가구 원룸에 이렇게 쭉 있어요. 세입자가 쭉 있죠.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아들을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아들 보고
배당을 타개합니다. 배당을 타개해서 아들이 배당금을 소액보증 받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데 얘로 이제 이 아들이 얘로 배당금을 받는데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2천만 원을 배당을 해줍니까? 해주니까 내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배당을. 그래갖고 시비가 걸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들을 그게 이제 문제돼 가지고 법정에서 얘기하다가 2천만 원 배당 받는 거를 보고 이게 문제 시비가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구속 몇 개월 지금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해가지고 요거는 형법상 사기죄, 강제집행, 면탈죄 이렇게 정해가지고 6개월 됐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1억 5천 있다 해가지고 이게 요거는 이제 서류만 넣었죠. 선순위다 이렇게 포시만 했어요. 가격 떠나빼라고 이래가지고 10개월. 그 다음에 2천만원 배당받게 해서 소액보증 받았는데 요거는 실형이 6개월. 그죠? 그럼 요런 거를 알고 아까 이제 공매에서 아까 나한테 낙찰받은 수강생이 2억 5백이라 하더라. 있죠? 이야기만 했어요. 2억 5백이라고. 그러니까 낙찰을 2억 5백 3억인데 한 1억 안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가서 그럼 뭐 이야기를 요런 거를 판결문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죠? 글자 크기도 한 100 정도 해갖고 크게 프린트 해갖고 대문에 이어놔다든지 안 그러면 만날 때 이야기를 꺼내면은 저서 집에 겁먹고 잡니까? 아이고 만약에 거짓말이 뭐 큰일 나죠. 저가 진짜겠는데 만약에 허위 가당임차인 같으면은 저쪽에서 아이고 막 그냥 이 사람이 한 2천만 원만 주면 내가 2억 5백에 한 2천만 원만 주면은 그때 막 이 사람이 많이 받으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이 한 2천만 원 주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띵 잡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법을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기법은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법 조문을 가지고 요 다 프린트 되니까 이런 거는 사건 번호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부천 지원이죠. 요 선고인의 고단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요거도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 여기 있네. 서울남부지방법 판결이 있죠. 그럼 요런 거를 프린트해서 한번 쓱 꺼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만약에 뿌리면은 벌써 나오겠죠. 그때 내 전세 실제 2천인데 2억 불러가지고 이사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래 부른 건데 막 그래 됐습니다. 그거 이사비 한 2천만 원만 1,000만 원만 주면 나겠다 하면 이제 땡 잡는 거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요 이런 사람 자꾸 이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있죠 4명씩 있죠 4명 요 막 이거 말고 요 보니까 아까 4명씩 나오잖아요. 진주도 보니까 4명 들어왔죠. 자 요럴 때 은행에서는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찾느냐 그거 봅니다. 가장임차에 대해서 배당 요구에 대한 채권자 은행에 의견서를 보통 냅니다. 배당 유지 말라고 소액보증금 그럴 때 할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서류를 만듭니다. 배당 배제 신청해갖고 은행에서 막 조사를 합니다. 이게 소액보증금 아니고 저거 방이 아파트 방이 3개인데 방이 이런 경우는 그래요. 방이 3개인데 4명이 산다. 이러니까 그만 잡아 옆인 겁니다. 알겠죠? 어디 사나 있기는 한 사람은 이 방, 한 사람은 마루. 가구는 이 방, 호래비는 요 방, 총각은 이 방, 처녀는 요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안 되겠다. 전부 다 구속해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저런 사람 들어오면 제일 골치 아파요. 저렇게 배당용 해버리면. 그럼 그때 은행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뭘가 만드느냐? 여기 있네요. 자, 17번은 17번. 은행에서 가장임차인 조사하는 경우에 체크리스트가 26개 있어요. 그래서 24개가 26개인가요? 자, 쭉 1번부터 쭉 있습니다. 친인척이 의심되는 건지, 허위 계약서인지, 그 다음에 중개업소가 또 맞는 도당인지, 뭐, 그 다음에 이전 경매 경력지에 있는지, 폐문부지에 있는지, 뭐 쭉 있는데, 자, 1번부터 있는데, 빠른 것만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했는데, 소명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예로 갯돈으로 현금으로 2억 줬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요. 우리 낙찰 받았어. 그럼 예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겠죠. 치르고 좀 빚기 달라고 해서 2억 500이 나왔어요. 2억 500. 2억 500. 그러면은 나는 인정 못 하겠다. 2억인지 1000만원인지 내가 모르니까 입증 자료 달라. 자료가 잠깐 주면 되는데 자꾸 안 주고 자꾸 2억 500이래. 그럼 소송해가지고 명도소송 하겠죠. 낙찰자가. 그러면 저쪽에서 2억 500이 맞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현금 줬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되려면은 진정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특히 자금비동이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2억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 구자로 들어가고 집중구자에 그러니까 무통 입금도 있겠죠. 이런 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판단해보면 아까 봤잖아요. 이게 그냥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아까 그 1억 5천 해갖고 여기 있었죠. 전처가 어쩌고 해놓은 거 이거 뭐 여기 보면 읽어보면은 굉장히 상세해요. 어디서 육하 원칙 따라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그거 흩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항이 있죠. 조항을 쭉 보시고 여기에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를 자꾸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 가족 구성상 도저히 방한계에서 거주가 물리적 불가능한지 수준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경매 진행할 때 임차인으로 통지가 송달 불능이 계속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 주소지에 등기부 등본에 본인 명의 배우자 주택이 있다든지 그럼 자녀들은 학교가 지금 물어보니까 인천에 있는데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 불거주하고 있는지 종업원인지 친인척인지 자녀들을 또 꼬셔서 판문조사 해보고 이런 것도 쭉 해봅니다. 해보고 이제 이런 26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까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거 2억 500 여기 아니면 어떻습니까? 2억 500 하는 건 대박이죠. 아까 우리 한번 공매에 보니까 아까 요겁니다. 공매에 대구 동구 아까 있었죠. 대구 동구에 2억 대구 동구에 2억 8,500에 8,000원 떨었는데 자 9,500에 낙찰 받았어요. 9,500에 받았는데 재산 명시를 보니까 이게 이제 2억 500 2억 500이다 말이죠. 이게 배당 요구를 지금 두 개 다 본게는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밀주한테 번지니까 밝기만 내면은 뭐 그죠? 뭐 전세 원래 2천인데 이 사람이 많이 줄까 싶은데 여기라 불렀다. 그런데 뭐 미안하다. 뭐 이랬던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땡 잡는 거죠. 2천만 원만 쭉 되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이제 주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럼 판결문을 프린트 잘 해가지고 빨간 줄을 빡빡 치가지고 그죠? 어디 쳐야 됩니까? 여기 어디 쳐야 되는 거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을 찬다. 뭐 이런 데다 빨간 줄을 탁탁 좀 크게 하고 그런 거를 주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좀 안 좋겠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낙찰 받아보면은 한번 그렇게 한번 이제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상을 해서 가장임차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찾아지면은 진짜 대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도 막 본전 정도는 낙찰 받은 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 배제 은행에서 쓰는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가장임차인을 찾으면은 큰 대박이 될 거다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